가끔은 문득 누군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당신을 버티게 하는 숨은 무엇이냐고. 여기 오래된 레코드판 위에 바늘을 툭 얹는 이 찰나의 순간이 하루의 가장 깊은 숨이라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서로 공유해야 되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제가 아는 거를 그분들하고 같이 듣고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고 또 그분이 또 푹 빠져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악에. 화려한 도시의 소음 대신 귓속말처럼 낮고 다정한 침묵이 흐르는 마을. 허나 그는 이곳에 이전에는 없던 화려한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총구석에 이런 카페가 있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총구석이요? 총구석이라고 깜보시지 마세요. 총구석에도 이런 카페가 있어요. 음악 들으러 오세요. 오셔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응? 앞으로 우리 요 거리가 참 빈티지 예쁜 거리로 변모할 겁니다. 40여 년 꽃을 갖고 온 그가 말합니다. 마음속에 시들지 않는 계절을 품으면 꽃은 계속 피어날 거라고. 한눈에도 마을의 계절은 봄입니다. 낮게 웅크렸던 겨울이 일제히 잠을 털고 일어나는 바쁜 계절이죠. 오늘 빨간 지붕 아래 작은 화단의 풍경도 매일 바뀝니다. 어우, 꽃 이쁘다. 그러게요. 색깔이 참 예쁘네요. 이거 특이해. 진한 분홍색보다 특이해. 날도 좋고. 여기다 자개까지 피면 얼마나 이쁠까. 그러겠죠. 자, 오늘도 힘내서 화이팅. 네, 화이팅. 예? 네. 어제까진 잠자코 있던 꽃들이 새 인사를 건네주니 부부의 발걸음에도 힘이 붙습니다. 부부의 일터입니다. 출근 시간은 단 1분. 뒷집에서 앞집으로 엎어지면 코가 닿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커요. 어르신들 모시고 살고 아기들 돌 키우고. 예. 한 50평? 48평? 크죠? 예전엔 엄청 컸었어요. 지금은 조금 작은 듯 하지만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이걸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안 하면요, 이게 쌓이잖아? 그럼 그만큼 나중에 청소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청소하는 게 큰 일과예요. 이 집에서 벌써 몇 번의 꽃이 피고 또 지었는지 모릅니다. 40번의 봄을 넘겼습니다. 지금 이제 부모님 다 떠나시고 오래됐죠. 아들들 둘 다 장가가서 나갔고 우리 둘만 사는 집인데 너무 크죠, 그죠? 50평이. 그래서 이 공간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또 음악도 공유할 수 있고, 마침 카페가 테마가 맞았어요. 여기 붙어 있는 그 그림들은 전부 재즈 잡지에서 이제 해놓은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찰리 파커, 마일 데이비스, 마이클 잭슨, 응? 챗 베이커, 프랑크 시나트라 대단한 분들이죠. 전설이죠, 다들. 이걸로 이제 일단은 음악 분위기를 맞춰보자 해서 제가 아버지와 아들,
또 그 아들까지. 겹겹 가족의 기억이 쌓인 이 집에 그는 평생을 품어온 음악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음악 감상실이에요. 시골 음악 감상실. 락 골방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이제 골방 이제 어려서 골방에 모여서 이렇게 떠들고 놀고 하던 그런 이미지요. 묵을수록 빛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에겐 3대가 함께 살아온 추억이 그러했고 음악이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전문 음악 감상실에 매니아들이 들어오신 데고 재즈하고 락 이쪽의 사운드가 이게 잘 맞춰진 공간이거든요. 제가 40년간 다듬고 다듬어서 만들어낸 소리에 저의 소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셔요. 그래서 여기서 재즈를 들으면 막 갑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모아온 LP들이 저쪽 우리 숙소에도 이만큼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뺐다 놓다 하는 판들이니까 이렇게 지저분해요. 이렇게 보기만 좋아라고 장식한 판들하고는 좀 틀리죠. 네, 그렇게 하고. 한 장 한 장 세월의 두께만큼 빼곡하게 들어찬 LP들. 거기엔 그의 유년과 태산 같던 젊음과 30대의 덜컥 귀향을 결정한 열정의 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모은 2만여 장의 LP는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일기장인지도 모릅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이 동네에 뭔가 이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먼저였어요. 사실은 지역의 우리 인구 소멸,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외집 분들이 조금이라도 찾아오고 또 이주하고 이런 동네를 만들려면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또 중요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음악이고 갖고 있는 게 또 음악적인 것들이 많고 저는 또 오디오 소리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시작한 거죠. 이거를 널리 퍼뜨린다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싶다. 근데 의외로 부산, 뭐 울산, 서울, 뭐 광주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찾아 음악을 들어요. 이거 괜찮은 일을 시작했구나. 근데 우리 삶에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줄 모르는 장사를 하고 있거든. 생전에 생각도 못한 이 카페를 운영하게 됐단 말이에요.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이런 카페에서 뭐 커피나 팔아서 뭐 돈을 벌려고 한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자고 했으면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해요. 이 년 전 처음 음악 감상실의 문을 열 때부터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음악은 그에게 밥벌이가 아니라 가슴을 틔워주는 숨이었고 지친 영혼을 적셔주는 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낡은 집을 새로 고쳐서 더 넓고 멋진 공간을 만들지 그랬냐고. 허나 그는 부모님이 잠들던 밤과 아이들이 깨어나던 분주한 아침의 흔적들을 낡은 모습 그대로 껴안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음악이니 말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니죠. 이렇게 특히 이렇게 시골 같은데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게 제가 이 동네 살면서 참 고마운 일이긴 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또 취미 삼아 하고 있으니까
또 사장님 음악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저도 배우는 것도 있고. 제 나이에 때 비하면 고등학교 때 LP 카페 다니면서 그 디제이님이 틀어주시던 그런 감성이 있는 집이잖아요. 저의 추억 같은 집이에요. 제가 가끔 여기 와서 저기 힐링을 해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음악을 듣는데 몸이 다 그냥 그 음악으로 샤워를 하러 오는 거죠. 어서 오셔요. 오랜만이에요. 저기 커피 주세요. 커피 연하게. 네네네. 뜨거운 걸로? 네. 응. 뜨거운 걸로. 양승호 대표가 공간에 천천히 음악을 우려내는 사이 아내는 유쾌한 활력으로 솔솔 향기를 피워냅니다. 게다가 아내는 엄연히 자격증까지 갖춘 능숙한 바리스타입니다. 예, 시간이 무료해서 그냥 동네에 나가서 잠깐 배웠는데 복지센터에서 가르쳐 주는 걸로 그랬는데 이게 있어서 용기가 나셨는지 LP판이 너무 많아서 용기가 나셨는지 생강차, 유자차, 자몽차, 쌍화차만 아직 못 배웠어요. 다른 건 다 제가 담아야 돼. 제가 담으니까 좋기는 해. 손님들한테 떳떳하게 제가 담갔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차보다 맛이 좋다고 손님들이 그러셔서 이 청을 또 사가시기도 해요. 아니, 아우 감사해요. 유자셋에 오이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 손님이 막 서빙도 해요. 너무 이웃들이 좋아서. 문턱 낮은 이 집의 거실은 누구나 앉으면 집주인이 된 듯 자연스럽습니다. 때때로 즐거운 대화 소리가 음악보다 더 경쾌한 리듬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공간의 온기 때문인 듯하죠.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 비슷한 것 같아서 더 좀 푸근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집에서 진짜 살았었거든요. 사랑방, 2인면의 사랑방 같은 존재. 집 앞에 새로운 가로등이 하나 생긴 것 마냥 음악은 일상의 골목을 더 환하게 밝혀줍니다. 이게 그거거든요, 네팔홍차. 얘네들은 이거 수확할 때 머리 자른다래, 머리를 깎는다고. 이 끝을, 차나무의 끝을 따는 거예요. 그걸 촉촉하게. 양승호 대표가 어딘지 살짝 들뜬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홍차의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찻잎이 뜨거운 물을 만나 천천히 향기를 우려내듯 그 역시 홍차를 만나면 옛 기억들이 풀려나오기 시작합니다. 홍차 누가 잡수세요? 네팔에서 인도 넘어간 자슬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자슬린 아래쪽은 왼쪽은 저기 인도고 오른쪽은 북쪽은 이제 네팔이고요. 북쪽은 그늘이에요. 거기 해발 2,000 좀 넘는데 그래 그쪽에서 사는 홍차예요. 맛이 어떠세요? 깔끔해요. 그죠? 제가 이제 젊어서 산을 좀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억들이 지금도 가슴에 많이 묻어 있죠. 그건 뭐 빼낸다고 빠지지도 않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동경이죠, 동경. 여기 그 당시에 우리 제가 등반할 때 쓰던 지금은 이런 장비들 안 써요. 그때 쓰던 장비들이고. 벽에 걸린 장비들은 이제 제 소임을 다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하지만 흠집나고 닳아버린 표면마다 거친 산의 숨결이 배어있는 듯한데요. 빛바랜 사진첩을 넘기면 가장 뜨거웠던 시절의 그가 있습니다. 중력을 거슬러 더 높은 곳으로, 더 차가운 바람 속으로 기어이 자신을 몰아넣던 시간들. 산에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안 가고 못 뵐게요. 산이 부르잖아. 가보면요. 클라이밍에서 그 정꼭대기 올라가서 딱 이제 세상 내려다보면
이 세상 다 내 거예요. 가면 자연이 있고 새가 울고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면 계곡에 물이 흐르고 거기에 또 친구가 있고 큰형님 같은 경우는 제가 뭘 하는데 말리질 않아요. 저랑 띠동갑이신데 그럼 동생도 교육 차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텐데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남자는 그러다 보면 이제 너 할 일을 찾을 수 있겠지. 어렸을 땐 그 말을 안 했는데 좀 커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서는 가지 마라 그러셨거든. 근데 경찰서 이제 안 갔어요. 산이 부르면 언제든 산으로 달려갔던 20대. 그러던 어느 날 서울 생활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자는 아버지의 부름에 그는 두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그의 나이 32.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바쁘네 이제. 얼른 와 여보. 네네네. 농장에 오면 늘 걸음이 바빠집니다. 보통의 농부가 가을 거지를 할 때 부부는 겨울 거지에 바쁩니다. 하우스 안엔 지난 겨울 내내 치열하게 꽃을 피우고 잠시 숨 고르기 하는 난초들이 있습니다. 학명은 신비디움이에요. 근데 여기 종류가 12가지가 있고 각 종마다 이름이 다 틀려요. 이게 11월 말부터 3월까지 꽃을 갖고 있어요. 다양하게 계절에 시기에 맞춰 꽃을 피는데 이 많은 게 18,000개 되는 게 동시에 꽃을 핀다. 내 감당하겠어요? 일을 출하를 못하죠. 그러니까 조생종 11월부터 피는 거 단계적으로 품종별로 1,000개, 2,000개 단위로 출하하면 다음 꽃 출하하고 출하하고 이렇게 해서 3월 말까지 출하하면은 거의 일이 끝나요. 출하는. 그럼 또 본격적으로 6월까지 또 일을 해야 돼요. 예, 꽃 나오는 순도 좀 정리해주고 약도 쳐주고 이게 응애와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응애가 심한 해가 있어요 또. 바쁜 수확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후에야 지난 계절 치열했던 노동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꽃이 떠난 빈자리를 묵묵히 채우는 건 다시 1년을 기약하는 농부의 정성 어린 손길입니다. 재배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신비디움. 이 낯선 꽃에 그가 인생을 던진 건 운명 같은 이끌림이었습니다. 시골에 부모님 따라서 내려왔다가 약초농사, 벼농사, 나무, 묘목농사 다 해봤더니 교감이 안 돼요. 뭘 할까 생각하다 이제 일본 산악회라 교류하던 산악회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 연락하고 일본을 갔어. 초청장을 보내라. 너 잘 사는 농촌 좀 한번 구경시켜다오. 그래서 이제 농촌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저 후쿠오카까지 갔죠. 그쪽에 이제 이런 난농사하는 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거기 갔다 이제 꽂혔어요. 이 얘들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언제까지 일본 거를 할 것이냐. 우리도 우리 거를 좀 한번 해보자. 그때 농촌진흥청 국립원의 특작과학원에서 화약과에서 이거를 육종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참여를 해서 한번 육종에 참가를 해서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원 재배를 하게 됐어요. R&D 사업도 해가지고 연구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신비디움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수행 과제도 있고 해서. 신비디움을 이제 속속들이 깊이 알게 되니까 이 더 이쁘고 더 재밌는 거예요. 저는 우리 꽃을 재배를 하는데 그런 일종의 자긍심, 사명감 같은 게 저는 좀 내재돼 있어요. 어서 오세요. 예. 농장에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정기적으로 신품종의 안부를 확인하는 날. 이거든요. 보세요. 1, 2에서 2가 나왔잖아요. 딱 예쁘게 나왔네요. 예, 요걸 이제 원, 투, 올 투로. 개화주로 갈라 그래요, 저는. 이거 지금 2년 차죠. 2년. 2년생. 올해 하면은 이제 묘해서 2년 반이죠. 2년 반. 이게 상당히
리드 바란스도 좋고 키도 대용종지고 요만하면 딱 좋아요. 너무 커도 못 쓰거든요. 농사는 예측 불가입니다. 다양한 품종만큼이나 각색의 어려움이 존재하는데요. 연구실의 오랜 불빛과 농부의 발자국 소리가 만나 서로의 변수를 좁혀갑니다. 양 사장님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품종들을 더 빨리 시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재배 특성들을 현장에서도 확인하고 또 재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온실 시험 연구 수준에서 체크하는 그런 효과와 또 실질적으로 농가에 투입됐을 때 효과가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동시에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파트너이십니다. 그간 40여 종의 국산 품종 재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금탑 산업훈장을 받은 양승호 대표. 40년 세월 오직 우리 것을 향해 걸어온 그의 집념이 이끈 결실입니다.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같이 개발하고 참여한 분들 거예요. 그걸 논아서 가져야 되는데 상장을 찢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대표로 갖고 있는 것뿐이지 우선은 이제 육종에서 나오는 품종을 잘 키워서 시장에 내보내서 멋지게 이제 상인들한테 감동을 주고 소비자들한테 이쁨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아직 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걸 언제쯤 이게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끝은 없는 것 같아. 이 무한대입니다. 제 3이 그렇듯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얘들과의 이별이 또 언제일지도 모르는 거고 하는 동안에 최선 다하는 것뿐이 없죠. 그는 무얼 하든 최선이라는 삶의 뿌리를 놓지 않습니다. 돼지고기요. 2근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 아내의 심부름을 합니다. 밀가루 450g 됐고 콩기름 맞아 콩기름 하나면 됐고 크고 단단한 거 됐고 다 됐죠? 장보는 동선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걸 보니 한두 번 솜씨는 아닌 것 같죠. 네, 손님이 꾸준히 계속 오시니까요. 항상 카페를 지켜야 되고 제가 이제 왔다 갔다 볼 일도 보고 심부름도 하고 농장도 다녀보고 이러죠. 2년 전 카페를 열고부터 부부는 더 바빠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즐거운 일상의 틈 하나씩은 챙겨봐야죠. 사 먹는 게 싸고 편해요. 근데 그 맛 때문에 독특한 나의 돈가스. 돈가스는 되게 이제 돼지 허벅다리나 엉덩이 살 두껍게 해가지고 막 다진 다음에 양념에 재가지고 냉장고에 숙성했다 그걸로 튀겨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는 것보다 이게 맛있어요. 이건 따지고 보니까 함박스테이크 아니야.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함박카츠죠. 돈까스가 아니라.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40년 됐죠. 이거 해먹은 지. 이거 산에다니 선배한테 배웠어요. 옛날에. 부부가 나란히 저녁을 준비하는 풍경이 따뜻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을 쏟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작은 위안입니다. 지금도 이거 해서 팔으라는 사람도 있어요. 손님들 중에 왜 안 팔아요 하고. 근데 이제 기름 냄새 번지고 이러니까 아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유, 이 장사로는 천만의 말씀. 가끔 세상 모든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세상 맛있는 멜로디 아닌가요? 지글지글 군침 도는 박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얘는 좀 바삭 구워야 맛있더라고요. 2번 튀겨야 맛있어요. 그리고 이 튀김 색깔을 보면요.
어느 정도 맛이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삶이 잘 익어가거나 혹은 설익었을 때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었다면 좋았을까요? 그가 32에 귀농을 할 때 아내의 나이는 26. 잘 먹겠습니다. 아, 참 오랜만이다, 그지? 그러게 엄청 맛있겠네요. 스프도 맛있어. 요번엔 반죽이 좀 길어. 맛있어요, 맛있어. 간은 잘 맞았어. 엄청 맛있어. 아내 미경 씨는 예나 지금이나 남편이 하는 일에 척척 박자를 잘 맞춰주었습니다. 부부의 지난 40년 세월이 엇박자 없이 잘 흘러온 걸 보면 둘 사이의 진짜 지휘자는 어쩌면 아내 미경 씨였는지도 모릅니다. 고단한 하루의 끝. 그는 다시 일기장을 펼치듯 LP판을 고릅니다. I get along without you very well. Of course I do. Except when soft dreams fall and drip from leaves, then I recall the thrill of being sheltered in your arms. 몇 개의 음표만으로도 까마득한 세월을 불러내는 힘. 그게 바로 음악입니다. But I get along 그렇게 부부는 말없이 서로의 계절을 확인합니다. 깎아 먹자, 우리 양이 깎아. 엄마가 깎아줄게. 우리 양이 예뻐서. 우리 면이 예쁘다고 깎아줘야지. 우리 면이 깎아 어딨어요? 면이 깎아. 처음에 2마리가 들어왔어요. 길냥이 요마 조목만한 게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더니 면 직원 아가씨들이 이름을 남자애는 이인이, 얘는 면이, 2인면 할 때 2인이 면이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한 2달 살다 2인이가 나갔어요. 그러더니 얘는 그냥 몇 달 살더라고요. 그러더니 지 형제하고 엄마 생각이 났나? 바깥에 나가다가 안 들어와요. 하루는 손님들이 많이 왔었는데 차에 묻혀 나갔나 실려 나갔나 궁금했는데 그 다음날 만 24시간 만에 요 앞에 앉아가지고 울어요. 뭔가 피투성이가 돼갖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찍 수의과를 데리고 갔더니 교통사고 당했대요. 치료를 시작한 거죠. 2달 걸렸어요. 어느샌가 카페의 마스코트가 된 고양이 면이. 부부는 여리고 작은 생명에게 기꺼이 마음 한켠을 내어주었습니다. 요즘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2인에 오이 농사 지으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어제 한 박스를 고맙게 주셔서 오이를 다져서 설탕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담는 청인데 1대1로 하면 오이 에이드를 해드리니까 맛이 상큼하고 좋다고도 손님들 반응이 좋고, 또 여기 2인만에 있는 저희 집만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손님들이 칭찬해 주셔서 다시 맛있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 718. 마을의 농산물이 눈에 띌 때마다 바로 담가 놓는 수제청. 계절의 향과 색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잘게 다져서 식감을 살리는데요. 아삭아삭 시원한 여름을 부르는 맛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2인면의 강산도 많이 변했습니다. 양승호 대표는 그 세월의 파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거리가 옛날에 버스들이 일로 다녔어요. 부여가는 버스들이. 저도 그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부여로 갔는데 서울에서 이 거리를 지나간 거 기억이 나요. 이거는 작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정동훈이, 이찬원이, 그죠? 이 벽화를 그리고 나서 이 동네가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대상이 됐어요. 이분 저분들 오시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낡은 담벼락마다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들의 얼굴이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멈춰있던 골목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끝에 저 방앗간에 비를 그려놨어요. BTS 비를. 참 작을 받았죠. 어우, 멋있다. 이걸 확대를 하면은 동네에 사람이 좀 올 것 같구나 해서 시의 정책 건의를 했죠. 이런 동네를 인구 소멸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BTS 7명을 재작년에 그렸죠. 막 전국에 전 세계 17개 국가에서 아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나라 아미들 대표들이 또 관광버스로 들어오고 이거다 맞았다. 작년에는 이거 그랬죠. 이 차은우.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이 작은 마을을 찾아오는 발걸음들. 양승호 대표는 그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한계를 탓하기 이전에 이 땅에 무엇을 심을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는 삶의 매 순간 벽을 마주할 때마다 스스로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예, 여기 이제 아티스트들을 좀 그려놨어요. 여기가 음악 카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려주더라고요. 뭐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알아서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제 누구누구 그려라 하면 또 간섭이잖아. 그것보다는 작가가 획일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근데 잘했어요. 빛바랜 담장을 무대 삼아 모여든 전설의 아티스트들. 고요했던 골목엔 늘 음악이 흐릅니다. 벽화는 작가들만 그린 게 아닙니다. 음악 카페 주차장은 양승호 대표에겐 드넓은 캔버스였습니다. 꽃을 키우던 손으로 그는 틈틈이 붓을 들었습니다. 바깥에를 다 전부 다 이제 아티스트를 그려놨는데 작가가 저는 뭘 그릴까 하다가 아는 게 또 이거 뿌렸잖아요. 음악적이게 또 멋있겠다, 어울리겠다 생각해서 처음에는 붓질도 못하다가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하다 이 모양이 나왔어요. 이게 뭐 그림 그리는 분들, 미술하는 분들을 보면 애들 장난이죠. 근데 저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 평생을 보고 듣고 만져온 LP 재킷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음악을 틀면서 자켓을 보면 멋있는 그림들이 많잖아. 그게 어려서부터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디자인한 건 아니고 그 그림들을 보고 생각해서 응용해서 그려낸 거예요. 대충 디자인해서 집어넣고 글씨 엉성하지만 써놓고 보니까 또 괜찮아요. 재단에는 하나하나 그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여기는 뭐 여자 보컬들인데 뭐 대단하신 분들이 있고요. 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오래 간직해둔 음악과 그림 하나. 선을 긋고 멈추고 또 긋습니다.
그는 엉성하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하지만 그의 진심은 선명합니다. 꽃을 키우는 것도 음반을 모으는 것도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는 언제나 하나하나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의 음악 감상실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소리 이쁘죠, MM인데도. 괜찮네요. 네, 괜찮죠. 예, 예. 저역도 괜찮은 편인데요. 네. 저역도 잘 나오고. 저에게 나오잖아요. 잘 나오는데. 섬세하고 쏘지도 않잖아요. 네. 이 소리 들어보세요. 예, 이 오디오를 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뭘 각자가 취향에 따라 호불호를 가리는데 저는 이 소리를 몇 달을 들어보고 진짜 보통 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보완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 제작하신 분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 이 오디오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말씀 좀 더 듣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선생님은 여기다 갖다 놓고 제 길을 즐겁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돈 안 받으셨어요. 이 동네 지역에서 이런 또 LP 카페를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 앰프도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즐거운 소리를 들으시면 좋잖아요. 저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라디오 방송국 송출 신호를 내보내던 그런 진공관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이제 오디오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또 설계를 해서 전용 오디오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지음이라 했던가요? 누군가는 그저 지나치며 듣지 못했을 나의 소리를 알아차려주는 한 사람. 어쩌면 두 사람은 내내 그 한 사람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이 내려앉습니다. 그는 또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오늘 밤 이 공간에서 음악 감상회가 열립니다. 플레이리스트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는 공을 들입니다. 음악의 흐름에도 말과 글처럼 호흡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이 공간을 찾아올 누군가를 위해 그 호흡을 맞춰봅니다. 한 분이 오든 뭐 50분이 오든 그분하고 대화하고 음악 설명하면서 음악을 듣는 거죠. 그런 시간인데 문화라는 것은 서로 공유해야 되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제가 아는 거를 그분들하고 같이 듣고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고 또 그분이 또 푹 빠져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악에. 근데 음악이란 것은 세계 공통어예요. 전 세계인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언어, 선물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진작에 멈췄을 겁니다. 하지만 내 고향, 내 이웃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농부로서 이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만큼이나 값진 일입니다. 저라도 뭔가 할 수 있을까? 외지 사람들 한 분이라도 모이고 오시게 하고 다녀가시게 하고 또 가능하면 내려와서 이주하실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데 저도 이 동네 주민으로서 저도 참여를 해야죠. 그냥 넋놓고 있고 행정적으로만 이것 좀 해주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부터 나서서 같이 하고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이런 시골에 음악 감상실이 있다라는 게 저는 긍지예요.
관광지로 만들어 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가 만드는 것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문화예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음악 감상실의 불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낮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음악이라는 온기를 찾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올 들어 처음으로 하는 음감회죠. 이제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7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음악을 사랑하신 분들은 모이세요. 첫 번째 오프닝 곡으로 이탈리아 기타리스트 파우스토 메졸라가 연주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기타 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갖고 계신 플레이드 설명서는 참고하세요. 기타줄의 떨림이 공기를 타고 전해집니다. 익숙한 추억의 선율, 밤 공기에 섞여 차분히 흐릅니다. 재즈의 뭐 1번지, 재즈의 표본, 재즈의 교과서 수많은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곡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데이비 브루백이 쿼텟이 연주를 했는데요. 그 데이비 브루백이 피아노를 치고, 근데 이 박자가 컴퓨터로 가서 분석을 했는데 피아노 박자가 한치도 틀림이 없어요. 똑같이 간답니다. 대단한 연주죠. 그 1959년도에 발표한 곡이에요. 저도 재즈 하면 첫 번째 손가락 이 곡을 꽂아요. 같은 노래라도 여기 산타나에서 들으면은 그 음질하고 그 분위기에서 나오는 감성 때문에 더 좋고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정말 큰 깊은 휴식을, 진정한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서 저 너무 정말 좋아하고, 현대인들이 그 휴식에 목말라 있는데 여기가 우물과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에도 CD 뭐 턴테이블 이거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집에서 듣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전 솔직히 지역에서 많이 사장님께서 이바지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활성화도 될 것 같고요. 이면 또 뭐랄까 지역 재능 기부도 어떻게 보면 사장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그럼으로써 이렇게 문화 향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을 얘기할 때 그의 눈빛은 달라집니다. 아마 젊은 날 산을 오를 때도 꽃을 볼 때도 그랬을 겁니다. 일생을 함께해온 빛나는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좀 뭐 별다른 욕심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고 음악하고 난하고 살아야죠. 저는 힘들고 갈 때는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사실 한두 번 했어요. 나이 70 넘어서부터는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체력도 딸리고 하니까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우리 국산 품종을 육종하고 개발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훈장을 타고서부터 더 무거워졌어요. 저걸 끝을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더 해보자. 그게 저희 훈장의 무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총구석에 이런 카페가 있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총구석이요? 총구석이라고 깜보시지 마세요. 총구석에도 이런 카페가 있어요.
음악 들으러 오세요. 오셔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응? 앞으로 우리 요 거리가 참 빈티지 예쁜 거리로 변모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멋진 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들렸다가 쉬셨다 가세요. 충분한 곳입니다. 이인이란 곳이. 한때는 산이었고 오랫동안 음악이었으며 지금껏 꽃이었던 그의 인생. 마침내는 어디에 가닿을지 스스로도 영 알 수 없노라 그는 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적어도 끝까지 쉽게 시들지는 않겠다는 것. 그는 오늘도 힘껏 그 마음의 뿌리를 내려봅니다. If a man could be two places at one time, I'd be with you tomorrow and today, beside you all the way. If the world should stop with all things spinning slow,